안녕하세요. 금융시장 알려주는 남자 마켓남입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모닝데일입니다. 먼저 주가지수 보고 가실게요. 코스피 3일 연속 반등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장 전부 다 3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 조금 달랐던 거는 전기전자 위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런 건데 한 3천억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좀 그 전에 매도했던 모습, 뭐 1.1조 8천억, 뭐 이런 식으로 매도했던 거에 비하면 좀 아쉽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일단 뭐 최근에 빠르게 급반등을 했으니 뭐 딥시크 이전 수준으로, 설련 이전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 동력은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 좀 소외받았던 우리나라 장이니까 그동안 작년에도 계속 반등이 기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미국장 일단 고용지표 대기하면서 제가조의 이거 데이터를 모든 시점에는 살짝 약보하면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강보합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를 대기하면서 지금 일단 좀 최근에 변동수 좀 조금 줄어든 모습. 유럽이 좀 심상치 않아요. 유럽, 독일 비롯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반등했습니다만, 유럽은 이제 주가지수 자체가 쭉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미국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 좋았던 유럽장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딥시크 보유국답게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뭐 원자재 쪽 보고 가실게요. WTI가 0.75%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유가 내리겠다, 유가 낮추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어제 스캇 베센트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오늘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가는 좀 다시 떠나서 이제 70불 수준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60불대로 과연 내려갈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천연가스는 다른 모습이에요. 역시 천연가스는 뭐 그 관세 영향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파 예보가 들어왔죠. 유럽의 가스 저장량이 저번에 막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는 가스 저장량을 막 채우느라고 예상치보다 많이 채워서 이제 유가가 안정됐었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또 반대입니다. 가스 저장량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유럽 쪽 천연가스 가격을 계속 자극하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WTI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트럼프가 유가 낮추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약발이 잘 먹히고 있어요. 70불까지. 이제 여기서 60불대로 내려가서 안착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실행 여부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공급량 늘려서 하겠다는 건데, 이 공급량을 실제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60불대로 내려가는 관건이 될 것 같고, 금과 은이 이제 특히 금은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우다가 이제 좀 잠시 관세 정도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소강산 대저 1차니까 이 부분이 되면서 약간 진정기미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다음 환율 보실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3일 동안 이제 큰 폭으로 내렸거든요. 쭉쭉쭉 내려서 1450원 이하로 뚫고 내려오고 하는 모습 보여서 어제는 3원 정도 오르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달러의 움직임인데, 달러는 어제 또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의 보합권, 또 강보합 같다, 뭐 약보합 같다 그러는데, 역시 고용지표 대기 모드인 것 같고, 일단 관세 전쟁 1차가 끝나고 소강 상태 들어오고, 경기 지표도 이제 중요한 거 앞두고 좀 소강 상태인데, 일단은 반등이 안 됐어요. 반등이 안 되고
다시 하락 기조로 내려갈까요? 전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라 에너지가 응축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게 하단을 좀 뚫어버릴 정도의 에너지로 보이고 그쪽의 방향성 잡을지 만약에 요 레벨에서 좀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이제 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7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엔화가 이제 쭉 강세 모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엔달러가 한 0.8% 빠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엔화 강세는 이유가 있죠. 지금 최근에 뭐 구로다라든가 이런 사람도 그리고 그 BOJ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본 기준금리는 계속 이제 올라갈 기조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금리 제로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그런 기조에 힘입어서 이제 엔화는 이제 강세 모드로 좀 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0만 불 시대가 좀 끝나가는 건가요? 97,000 유지하다가 10만 불 원래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부분을 뭐 올라가지 못하고 슬근슬근 내려오는 모습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거기서도 이제 추가 매수를 뭐 잠시 추가 매수 잠깐 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저께 뉴스였나요? 뭐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서 좀 비트코인은 조금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리 보고 가실게요. 일단 어제 국고 3년 금리, 10년 금리 약간 다른 모습 보여줘 어쨌든 보합권이라고 칭할 수 있겠네요. 국고 3년 어제 1.6bp 소폭 올랐고요. 10년은 1bp 뭐 소폭 내렸습니다. 국고 3년, 10년 스프레드가 이제 저 두 개의 금리 차이를 장단기 스프레드로 많이 칭하는데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좁혀지는 모습이죠. 이러면 이제 경기 둔화에 좀 더 포커스가 실리는 모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보기에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미국채가 어제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중으로 보면은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또 좀 내려오면서 약간 널뛰기 하는 모습이었는데 고용지표 대기하면서 좀 약간 방향을 아직 뭐 특별히 잡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미국채 10년간이 4.5가 좀 약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뚫고 올라가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좋게 나오면 당연히 4.5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 나쁘게 나오면 또한 쭉 빠질 수 있는데 이게 6, 70년 저번 저점이 작년 12월에 나왔었죠. 4.15인가? 하여튼 이 정도 수준. 지금부터 한 30bp 가까이 더 하락 루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상단하고 하단 생각하면 하단으로 빠지면 한 금리에서 30bp 빠진다는 건 되게 많이 빠지는 거라 아직 하락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고용지표 안 좋으면 또 좀 크게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제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25bp 인하해서 4.5%로 내려왔는데 재밌는 거는 그리고 나서 영국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5bp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왔던 총재 기자회견이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앞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동결 주장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 보면 인하 50bp 인하 주장이 또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되게 매파적인 분이었는데 스탠스 바꿔서 B컷 주장하셨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약간 널뛰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역시 총재가 힘이 세네요. 다음으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E 기준금리 내렸고요.
유로존 소매 판매가 있었습니다만 소폭 내려왔 뭐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죠. 마이너스 0.2%, 예상치 마이너스 0.1%. 결국 유로존의 그 흐름, 주식 흐름, 상승하는 흐름은 이런 거에 기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여기도 bad is good, 요게 계속 작동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는 기준금리를 쭉쭉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요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bad is good이 항상 계속 영원히 굿은 아니라서 이 부분 조심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유로존 경기가 이제 정말 좀 바닥을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전월치 대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21.9만, 21.3만인데 소폭 오른 거라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속 실험 수당 청구 건수, 장기로 가는 거죠. 요것도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고용지표 시리즈 중에 구인 건수 안 좋게 나오고, 어제 ADP는 좋게 나오고, 실업수당은 좀 보합권 모습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남았죠. 금요 오늘 밤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하고 포커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 실업률 예상은 4.1%, 비농업고용자 17만, 이건 전월 20만 대 나오는 것보다 좀 낮게 예상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간당 소득 MOM 기준 0.3% 오르는 수준, 조금 더 MOM이 좀 약간 낮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메인 이벤트고요. 미국 중고차 가격 MOM 요거 보시면 상품 인플레 쪽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좀 약간 프락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그 연설은 보호만 연준 의사, 구글로 연준 의사가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요새 연준 의사분들 임팩트는 좀 적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고용시장 발표를 대기하면서 잠깐 쉬어가지 않을까. 약간 보합권, 또 3일간 올랐던 모습,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고 하니 좀 쉬어갈 것 같고, 채권 시장도 조금 어제 선제적으로 좀 미국 금리 내릴 때 우리나라 금리는 안 내려서, 크게 못 내려서 좀 반응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부터 좀 오늘 좀 변동성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미국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 결국 이 실적 발표 다 끝나가면 이제 계속 모멘텀을 소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방향은 이제 경기 지표들에 어떻게 좀 작용할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어쨌든 딥시크 사태 이후에 뭐 AI 캐펙스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합니다만,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투자 계획도 나오면서 이게 약간 좀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미국장 작년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자산들 그리고 지역들 돌아볼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대표적으로 유로존 쪽 말씀드렸죠. 주가지수 쭉 올라오는 모습이 미국하고 좀 다르더라. 그림이 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금 쫙 올랐던 것도 좀 이제 좀 다르게 진행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모습들, 2024년 12월 모습들, 11월 모습들,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른 모습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로존 주식, 중국 주식 이런 쪽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엔화 강세 국면 들어가게 되는 것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가면 이제 엔화 주식들은 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좀 환율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그 자산의 가치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럭키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니까요. 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